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고 그랬을 때 이제 박현정이라고 하고요. 저는 일단 대학에서는 회화 평면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는 개인적으로 드로잉, 종이에 하는 드로잉과 그거를 스캔해서 디지털 작업까지 이어지는 그런 일련의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직면하는 상황들, 예를 들어 전시 공간에 대해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혹은 작업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이제 환경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환경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조금 작업 안에서도 같이 고민할 수 있게끔, 유리시키지 않게끔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고민의 일환에서 작가들을 위한 어떤 전시 공간? 전시 공간은 아니고 뭐랄까 긴장이 돼서 네, 작가들이 작업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또 친구와 함께 마련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테크닉을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면서 그게 직업이 될 수 있게끔 이제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반지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술 전시를 하는 작가들이 전시할 공간이 없어서, 그거를 촬영할 공간이 없어서 조금 헤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말 그대로 테스트해보고 스스로 한번 작업실에서 보는 게 아니라 약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제 그거는 친구랑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거랑 이제 스튜디오 파이는 별개로 이제 저 혼자 말 그대로 일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거는 사실 작업이랑은 완전히 분리돼 있는데요. 그 스튜디오 파이는 사실 제가 운영을 하긴 하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저처럼 젊고 자기 작업을 하고 그러면서도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동료 작가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테크닉을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이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작가들이 작업만을 위해서 뭐 이렇게 시간을 들인다기보다는 다 투잡, 쓰리잡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합리적인 직업군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는 그런 주변 작가들이 지금 한 5분이 같이 선생님처럼 거기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작가가 말 그대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그 작업과 완전히 다른 방식의 일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자기가 하던 방식을 하되, 그거를 이제 일반인들한테 가르치면서 좀 자연스럽게 전시 얘기도 하고, 요즘에 뭐 전시뿐만이 아니라 어떤 미술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고,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있어요. 네. 뭐 신생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단어를 쓰자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러니까 작년에 와서야 서로 다 알게 된 것 같아요. 비로소 그냥 각자 어떤 시기가 돼서 그 시점에서 출발해서 각자의 공간을 꾸려서 진행하다가 그게 개수가 많아지고 서로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가 생기고 그게 굿즈로 이어졌는데, 근데 다들 이제 생각을 이렇게 뭐 물어보면은, 혹은 그냥 유추해 보기로는 뭐 기존에 있던 대안공간과는 별로 상관관계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 그냥 각자가 필요에 의해서 공간을 만들었고, 그게 원동력이 돼서 굴러가다가 그 필요가 좀 적어지거나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요인들이 오면은 그냥 문을 닫는, 굉장히 이제 시작과 끝이 다 가볍게 굴러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공간들의 분위기가 대체로 그런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윗세대에서는 그런 대안 공간과 신생 공간의 관계를 좀 연결 지점을 찾으려고 하시고 뭐가 다른지를 분석하려고 하실 텐데, 그래서 저희 입장에선 저희의 네, 생각을 말할 뿐이니까 일단 정리하면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굿즈라는 거를 하게 된 게 최초에 한 5명 정도 모여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행사가 커질 줄 몰랐는데, 굿즈가 왜 시작되었는지를 거슬러 보면은, 혹은 그 과정에서 계속 맥을 갖고 가던 거는 작품을 팔아보자라는 거였어요. 네. 그게 어떤 가장 핵심이었고, 팔 수 있는 형식을 고민하자. 어떻게 팔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젊은 작가들이 놓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고민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였고, 그게 좀 비슷한 나이대에 각자의 각자의 공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제 수장고에 있는 작품을 한번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작품을 몇 개 골라서 한번 제 나름의 기획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저로선 처음 경험하는 거였고, 작업을 하던 사람이 기획을 하면 또 어떤 느낌일까 스스로한테 좀 궁금하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뭐 당연히 재밌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매번 느끼는 건데, 기록의 중요성은 알고 있고, 그래서 기록을 하는 게 그것 자체만은 뭔가를 기록한다고 하면은 그 무엇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그 무엇을 공유하기 위해서라도 기록은 돼야 되고, 근데 뭐 미술관에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고르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소장 가능한 미술품을 소장을 한다라는 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젊은 작가로서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은 각자의 영역에서 중요한 게 있고 없고, 그런데 그 기록에 대해서는 중요하다라고 동의를 하지만, 지금 제 생각에서는 뭐 미술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작품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미술관은 공공성 같은 걸 고려를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조금 다양하게 스펙트럼이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미술관은 미술관의 역할을 다 하는 거고, 뭐 사립 갤러리면은 거기에서의 어떤 역할이 있는 거고, 조금 젊은 작가가 운영하는 공간, 혹은 큐레이터가 운영하는 공간, 뭐 각자의 어떤 공간과 그 공간에서의 목적에 따라서 소장품이 있다면 소장품의 성격도 다 다를 것이고, 그래서 미술관이 꼭 어떤 권위를 갖고 그것에 소장된 작품이 그로 인해 권위를 갖는다라는 거는 별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물론 그런 게 존재한다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뭔가를 기록하고 남긴다는 거는 뭐 너무나 일반론이긴 하지만 중요하죠. 네. 일단 제가 4개의 작품을 골랐는데, 첫 번째로 구동희 작가의 Under the Bay, 그 다음에 정서영 작가의 괴물의 지도, 그 다음에 김인배 작가의 직각의 디스코, 마지막으로 공성훈 작가의 개. 그 4가지를 고르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근데 제가 대체로 선택이 조금 빠르고 번복은 안 하는 편이에요. 네, 그거는 저의 성향이기도 한데, 그렇게 빠르게 정할 수 있었던 거는 일단은 그 130여 개의 리스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몇 개를 추렸을 때 그 기준은
평소에 작품을 전시를 보러 갔을 때 봤는데 그게 뭔지 한 번에 돋게 되지 않았다는 그런 그런 작품들이었고, 그러니까 한 번에 돋게 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그리고 관심 있는 작가의 작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네 개를 이렇게 추려서 마지막에 그 네 개의 관계를 상상을 해봤을 때 서로 되게 마치 핑퐁 하듯이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제가 뭔가를 추상적인 거를 생각을 할 때 이미지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네 개의 작품이 하나의 공간 안에 서로 마주보거나 옆에 이렇게 있는 상태를 상상을 했을 때 서로 뭔가 상호작용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독해가 빨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수상하다라는 감정이 남아 있었고, 그래서 하나하나 들여다 봤을 때, 물론 그 구동희 작가의 영상 작품 제일 마지막에 보긴 했지만, 사실 예전에 전시장에서 전시된 거를 봤던 기억과 수장고에서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놓여진 그거를 종합을 해서 머릿속에서 작품에 대해서 다시 재구성을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가장 어려웠던 건 정서영 작가의 그 괴물의 지도였는데, 왜냐면 완전히 패킹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웹에서 찾을 수 있었던 이미지로 다시 그게 전시가 됐던 모습을 상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억을 더듬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네 개의 작품을 골랐지만 아주 짧게 수장고에서 확인했던 그 기억과 오래전에 전시장 어딘가에서 봤던 기억과, 그리고 구동희 작가의 영상은 이제 그 영상을 다 통째로 보지도 않았었어요. 보통 전시장 가면 중간부터 보다가 나오니까. 그랬던 파편들을 좀 모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 그대로 어떻게 내가 이 작품을 고르게 됐는지를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구동희 작가의 영상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봤고, 뭐 그렇다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예전 기억 그대로였는데 그랬을 때 이게 조금 기존의 전시를 보는 감상이랑은 완전 다른 느낌이었고, 그래서 일단 흥미로웠고, 그리고 그 골랐을 때 그 공통점에서 출발해서 왜 내가 이런 작품들을 고르게 됐는지를 이제 곱씹어 보면 사실 저의 성향이 드러나고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 드러나다 보니까 제 작업과의 연관성은 그 사이에서 굉장히 쉽게 건져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작업의 방향도 그렇게 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랄까, 메시지가 강하거나 뚜렷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작가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게 오해 없이 전달되는 그런 작품은 리스트에서 배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명확한 명제가 있는 작품들은 항상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작품을 볼 때뿐만이 아니라 뭐 생활 속에서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고민할 때나 입장이 너무나 명료하거나 거기에 대한 조금의 의심도 없을 때, 그럴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라는 게 항상 제가 갖고 있는 견해예요. 어떤 추상적인 생각을 이미지화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뭐 그런 생각들을 이미지화했을 때 어떤 몸짓이 있다고 상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몸짓이 뭔지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저건 어떤 메시지다, 뭐 구조 요청이다, 혹은 뭐 바디랭귀지,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거다, 이렇게 자꾸 정보를 취하려고 할 테지만, 예술은 그 어떤 정보를 전달한다기보다는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나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각자가 감상하면서 생각하는 게 다 다를 테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작가가 마련한 방식으로 뭐 유도할 수는 있겠지, 생각을 유도할 수 있겠지만 그게 너무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라고 전달을 하는 경우는 오히려 이제 보는 사람한테 상상할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술 작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할 여지를 주고 그런 계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저는 미래에도 이런 수장고가 있고 이렇게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미술관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거는 그런 거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그 미래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더 값어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런가요 1호에서도 그런 미래의 무덤의 모습에 대해서 상상하고 썼었는데 그때 제 결론은 미래에 만약에 죽은 자에 대한 정보가 조그만한 칩에 다 기록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애를 모두 기록해서 칩에 저장할 수 있고 그걸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다면 무덤이 과연 존재해야 될까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무덤은 죽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산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기억하기 위한 거니까 기억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불러오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작품을 볼 때도 그렇고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사용하는 디바이스나 어떤 환경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사고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래의 미술관이라고 했을 때 물론 수장고가 있는 것도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꼭 좀 더 우리한테 친숙한 말 그대로 모르겠어요. 홀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저장 매체는 발달하기 나름이니까 그게 미래에 어떤 식으로 기술이 발달해서 어떤 매체가 될지를 상상하는 게 더 그 미술관의 수장고 모습을 상상하기 더 좋지 않을까. 최근에는 미술가들이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자기 작품도 많이 올리고 그게 판매가 되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어찌됐건 이제 뭐랄까 어떤 작품이든 무엇이든 그거를 소비하는 방식은 조금 사용자 친화적으로 변할 텐데 그런 거에 발맞춰서 좀 미술관이나 어떤 전시장에서의 풍경도 그런 거를 좀 쫓아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해보고 근데 그게 거기에 대해서도 또 많은 이제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굉장히 또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이거는 방금 든 생각이라 정리가 안 됐어요. 네. 근데 그 50년대 작가들이 작품이 커져서 미술관이 커졌다 이런 말은 참 낭만적이네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특히 서울에서 아마 활동하는 작가들은 작업실을 크게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작품이 작아져요. 그리고 일단 학교 실기실도 작아요. 그러니까 네.